똘똘한 한 채를 꿈꾸다 부디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똘똘한 한 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다, 뭐 다주택자다, 또는 뭐 투자자다, 뭐 또는 자본가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는데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우리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용어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남들이 똘똘한 한 채 하길래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혼동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디 클래스를 통해서 똘똘한 한 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똘똘한 한 채의 접근법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와 똘똘한 한 채를 혼동해서 마치 뭐 같은 것, 또 같이 혼용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꿈꾸는 똘똘이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이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직장을 조기에 퇴사를 해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파이어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뭐 부동산 투자자, 디벨로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 클래스까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꿈꾸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실거주자, 그 진짜 한 채를 제대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똘똘한 한 채일 테고요. 어떤 분은 이제 내가 거주하는 곳, 서울이나 경기도 또는 이제 지방의 어떤 광역시 또는 지방의 소도시, 뭐 이런 곳에 내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 이제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죠.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이제 빌라나 뭐 다가구 주택, 원룸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용어를 쓰는 거죠. 먼저 제가 강의 목차입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가 있는데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차 때는 이제 OT와 전략 기획, 오늘 할 거죠. 1부에서는 OT를 하고 2부에서는 전략 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2, 3, 4, 5, 6, 1차는 각각 그 항목들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면 3회 Y 안정, 4회 Y 성장, 파트를 Why, How, What 이렇게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순서가 결국은 이 순서인 것 같아요. 목차를 Why, How, What으로 이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이냐 성장이냐, 또는 뭐 자금을 마련할 때 스스로 하냐, 도움을 청하느냐, 또는 이제 구입 방법에서는 이제 분양으로 구입을 할 건지, 또는 갭 투자를 할 건지, 또는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구입을 할지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What, 무엇을 할지, 상품적인 겁니다. 아파트를 할지, 빌라를 할지, 다가구를 할지, 그리고 이제 입지는 또 어디를 할지, 뭐 직장에서 가까운 데를 할지, 인프라가 좋은 데를 할지, 또는 학군이 좋은 곳을 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똘똘한 한 채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이번 시간에, 이번 클래스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차는 현장 임장을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전 현장에서 현장을 확인하면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방법들을 취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임장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이제 가보는 걸로 하는데, 혹시나 같이 만나서 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임장을 이제 코스를 짜서 임장을 갔다 온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한번 각자 지인들하고 함께 같이 별도로 가보는 뭐 그런 코스, 그러니까 임장 따라하기 코스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좋으시죠? 임장 따라하기. 네, 임장 따라만 해도 실력이 쑥쑥 증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 강의 목차, 오늘 할 강의 목차입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 목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1일차죠. 1일차의 첫 번째 1회는 OT입니다. OT.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앞뒤를 설명하고 있죠. OT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전략 기획.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를 할 때 이겨놓고 시작을 하자, 또는 앞뒤 뭐 시작과 끝을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시작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 기획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OT 시간에는 이제 저의 소개입니다. 강사 소개 및 강의 목차를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수강 대상,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되는지 수강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고 정말 효과적이었던 사례들 몇 개를 추려가지고 이제 누구나 가능했던,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추려가지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 기획 내용에는 Y, 안정과 성장. 우리가 안정적인 걸 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반대면에 있는 성장을 갈망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갈망하면 또 반대면에 있는 또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맞출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ow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금 마련과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금 마련은
아무래도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돈을 마련하는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구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겁니다. 노하우, 지식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왓입니다. 왓. 상품과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부동산을 우리가 따져볼 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상품은 뭐냐, 입지는 뭐냐. 보통 보면은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상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만 따져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을 제대로 하려면은 상품과 입지 두 마리 토끼를 다 따져서 모두 취득을 해야지만 내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쉽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공부하고 다 적용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조금만 힘을 더 내서 이제 같이 공부해서 적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아마 혼자 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면 충분히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때 더 힘이 나고 더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강의 주제입니다. 모르면 오해하고 알면 땡땡한다. 자, 뭘까요?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모르면 오해하고 알면 이해한다 라는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알면 사랑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오해하지만 알면 사랑한다. 이거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몰라서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는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면 땡땡 했을까요? 막 그런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회차 OT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OT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 건지 서로 알아갈 때 좀 더 오해가 없이 효율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의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및 강의 목차입니다. 사실 제가 제 지인에게도 저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이 이영환입니다. 이영환. 네이버에서 이영환을 검색하면 짜잔! 전 기초의원이 제일 첫 번째로 뜨고요. 두 번째가 제가 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 이영환 치면은 동명이인이 27명이 뜹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1등으로 뜨는 걸 확인을 했는데 또 이거 캡처하려고 오후에 이거 딱 캡처를 하다 보니까 2등으로 밀렸더라고요. 아마 1등으로 계신 분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등으로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영환 치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영환 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두 번째. 지금은 몇 등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1등으로 올라갔으려나. 네. 자, 딱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기업인 작가로 소개됩니다. 기업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기업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썼기 때문에 작가로 또 등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최근에 저 유튜브를 제가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려 7번이나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하지만 시간 나실 때 말고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리면 제 프로필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 디벨로퍼 협회 이사로 등재가 돼 있죠. 그리고 WF 캐슬 대표이사,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보면 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뭐 기타 도서 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리면 제가 썼던 책을 한 이제 4권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깨어나자 고정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그 회사들이 꼬마 빌딩 건축, 부자의 첫걸음, 내 집 마련, 그리고 주택시장 학개론 4가지의 책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권이 지금 출판사로 넘겨져 가지고 1개월, 2개월 후면은 한 권이 더 발간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뭐 소개가 중요하겠습니까? 강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 강의 목차입니다. 7일 동안 할 겁니다. 7일 동안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자, 1부 OT,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OT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강사를 알아가는 시간, 강의를 알아가는 시간. 제 마음 같았으면 강의 들으시는 분도 제가 알고 싶은데 저 온라인 강의상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략기획, 오늘 할 겁니다. OT를 하고 나면 우리가 전략기획,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전략을 짜서 기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을 하고 시작하느냐 또는 그냥 막무가내로 중요하느냐, 결과는 달라집니다. 기획을 한다는 거는 그 과정을 갖다가 계획하고 이해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시작한 거에 대한 결과를 미리 확보해 놓고 시작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공하는 방법, 반드시 하고야만 하는 그런 어떤 성공하는 방법을 그 결과로서 확보해 놓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엄청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전략 기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함께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Y 안정, 그리고 네 번째 시간 Y 성장.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똘똘한 한 채를 왜 해야 되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의 흐름의 순서대로 한번 적어본 겁니다. 뭐 기승전결, 뭐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결론을 내고 거기에다 예시를 들고 마지막 또 결론을 한 번 더 내고, 뭐 이런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화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가 이제 틀에 박힌 걸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화법들의 순서가 아니라 why, how, what 이 순서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그리고 3일차 때는 how,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금 마련을 하고, 근데 자금 마련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할까? 도움을 청해서 할까? 자, 그리고 살째에는 6회차. 자,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될까? 분양으로 구입을 할까? 갭 투자로 할까? 5일차. 마찬가지 구입 방법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뭐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제 보수가 잡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정해졌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상품과 입지입니다.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정해야 되고요. 아파트냐, 빌라냐, 다가구 주택이냐, 또는 원룸이냐, 뭐 오피스텔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강남이냐, 서울이냐, 뭐 마용성이냐, 또는 뭐 강남이 아니라면 그냥 강북이라도 그냥 대체 수단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우리가 신도시를 택해서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이 있죠. 학구는 좋냐, 교통은 편리하냐, 또는 인프라는 좋냐, 뭐 이런 요소들을 확인해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일차 때 현장 인장까지 한다면 굉장히 완벽해지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인장은 같이 모여가지고 출발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제 지인들을 데리고 현장 인장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죠. 그 영상에 제가 핫스팟을 찍어 드릴 테니까 그 핫스팟에서 인증샷을 딱 찍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장을 대체하는 걸로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임장을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제가 간 거를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함께 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 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인장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인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부 라인의 신도시 임장, 서부 라인의 신도시 임장, 또는 북부 지역의 신도시 임장, 또는 이제 1기 신도시 임장,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3기 신도시 임장, 굉장히 많죠. 그리고 대한민국 도심 임장, 뭐 강남, 강북, 여의도, 종로, 그리고 강남, 판교의 도심 임장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임장만큼 부동산 실력이 느는 게 잘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임장을 하면 진짜 실력이 갑자기 확 늡니다. 그동안 저희가 봤던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들이 되는 거죠. 제가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똘똘한 채를 위한 임장도 하지만 투자를 위한 임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동산을 뚫어놓을 거예요. 뚫어놓은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그 부동산에서 부디 클래스를 통해서, 부디 TV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약속된 어떤 투자 물건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 투자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물건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큰 규모의 군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급매물이 딱 나왔어요. 그 부디 클래스입니다, 부디 TV입니다 하면 급매물을 저희한테 가장 먼저 주겠죠.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투자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그걸 한번 해봤어요. 단체로 임장을 하게 되면 브랜드 파워라고 하죠. 그 부동산에서 급매물을, 가장 좋은 매물을 가장 먼저 주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지금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투자가 할 때가 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수강 대상과 목표. 자, 여러분들이죠. 수강 대상, 목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수강 대상입니다. 주변 지인은 좋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할까 말까, 부동산 공부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까 말까 딱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를 통해 가족의 보금자리, 노후의 안식처를 해결해 보고 싶으신 분, 그렇죠.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부동산이 내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테고, 그리고 내 노후의 안식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아파트를 가성비 높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 맞습니다. A 사람, B 사람 다른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어떤 분은 3억에 구입을 하고 어떤 분은 1억에 구입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3천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와, 이 구입하는 방법 하나 가지고 수억 원을 아끼게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사실 1억 원, 2억 원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년을 모아도 2, 3억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입하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수억 원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법만 알았을 뿐인데 이게 아는 것의 힘입니다. 자, 부동산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싶으신 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진짜 기본기부터 한번 쌓아 올려보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부디 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똘똘이 클래스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이어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 항상 하이 클래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꼬마 빌딩 건축주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죠. 아주 이제 높은 고퀄리티의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막상 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많은 정보, 아무리 고급 정보보다 기본이 그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근데 베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쉽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쉬운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똘똘이 클래스를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똘똘이 클래스 통해서 그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그 베이스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80% 이상의 지식들이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만 올바르게 딱 뒤집어만 놓아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되시는 겁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활용하는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향후 유망한 지역을 찾아서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를 얻고 싶은 분들이 당연하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똘똘한 한 채라는 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분양일 겁니다. 분양.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그래서 아파트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아마 가장 많을 거라 봅니다. 왜 많을지 저도 좀 의문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청약이 좀 안전하고 싸게 살 수 있고 뭔가 검증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청약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뭐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갭 투자로 아파트를 미리 사놓고 향후 돈을 모은 후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이거는 좀 약간 투자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갭 투자를 무조건 투자로 한다. 투자로만 하지는 않죠. 갭 투자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 또는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좀 투자 마인드랑 결합되다 보니까 가장 쉬움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갭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갭 투자요,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그냥 갭 투자 아파트 전세 끼고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갭 투자하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갭 투자할 때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왠지 그 아파트가 헌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뭔가를 지으니까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싸게 구입한다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수강 목표입니다. 수강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 후에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막연하여 망설였던 부분이 없어집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막연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막연한지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언론 그리고 유튜브 또는 TV 뉴스 뭐 기타 등등 책 막연한 부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다 막연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계속 그런 게 이제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값이 뭐 폭락한다 뭐 이런 게 뉴스에 책이 많죠. 굉장히 막연해요. 사실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럼 뭐 왜 폭락하는지 왜 안 내리는지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좀 막연해요. 그냥 불안감만 조성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아파트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심리에 의해서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공급 물량은 또는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아파트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기타 등등 또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아파트가 움직이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 목표 중에서 청약, 분양권 전매, 갭투자, 재개발, 재건축, 경매 등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 하면 좋죠. 근데 다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맞는 걸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해야 된다고 많이 하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많이 하죠. 최근에 경매 재개발 두 개가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과연 그거를 여러분들 해야 될까? 분양권 받기도 어려운데 그거 하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과연 그런 것도 해야 될까? 갭투자 함몰 갔을까? 등등 명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지방 등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맨날 물어보죠. 참 신기해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매번 세미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물어봤던 사람들이 다른 세미나 가면 또 물어봅니다.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답변을 하는데 그 답들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적용이 안 돼요. 잘 뭔가가 이상하게 좀 꺼림직하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좀 불안하고 좀 막연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신축, 준신축, 노후아파트, 빌라 어느 상품을 구입해야 할지 세워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어떤 분은 이제 노후아파트를 사야지 나중에 어차피 허물어질 거기 때문에 노후아파트를 사야 된다, 빌라를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신축, 준신축을 사야 된다. 그래야지 쾌적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나의 신분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뭐가 맞을까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수강 목표가 참 많네요. 과연 이 많은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을지 과연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한다면 뭐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물어보면은 부동산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경매하시는 분한테 가면은 경매부터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불인인데 건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건축부터 배워야지 본질적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참 기준. 분양권 하시는 분한테 가면 무조건 분양입니다. 불인은 분양입니다. 무조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분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갭투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저야 어차피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본업이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주말을 고수하기도 힘들죠. 나의 주말을 내가 보내고 싶은 여유로운 생활로 보내기조차도 힘든데, 그리고 칼퇴근해서 저녁에 있는 삶을 누리기조차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다 공부합니까? 힘듭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아무리 똘똘한 한 채의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왔다고 하면 잘 오셨습니다. 업으로 하시는 분들 나중에 고객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어떠한 정보를 공유를 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냥 아무 정보나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기가 막히게 나중에 알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욕먹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나를 찾을 수 있게끔 나를 전문가로 생각하고 1년 지났더니 아무개 전문가가 했던 말이 맞더라, 결국은 그 사람이 했던 대로 흘러가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가장 핫한 게 금리니까, 금리가 이제 오르니까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작년부터 또 올해 초 또 얼마 전에도 세미나 할 때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올해 말쯤 되면 부동산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 또는 설날 지날 때 한 번은 오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니까 저도 불안한 거죠. 과연 뭐가 맞을까? 근데 사실은 상황이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승론을 외치던 사람이 그냥 폭락론자가로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냥 금리 오른 거밖에 없죠. 금리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일까? 금리 막 오르면 부동산을 막 그냥 팔니까? 안 그렇죠. 주식하고는 다르죠. 주식은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매도자가 세도하는데 부동산은 금리가 오른다고 이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번에 정책이 또 완화했죠. 그 규제 지역을 풀면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완화 정책 나오면은 저는 또 이제 갑자기 금리 얘기가 쏙 들어갈 거라 봐요. 왜냐면 부동산은 어떤 이제 공급 물량을 봐야 되는데 공급 물량의 변화가 없는데 단지 금리로 심리의 변화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심리를 보완을 해버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리 얘기는 쏙 사라질 겁니다.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계속 오르진 않아요. 이게 조정을 반드시 받아요. 한 3년, 5년 뒤에면 조정을 받습니다. 왜 조정을 받는지, 그 조정을 받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락을 외쳐버리면 참 곤란하죠.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될까? 전문가분들 잘 들으시고 이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나중에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찾아와요. 네, 그러면 이제 단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OT가 굉장히 기네요. OT는 끝났습니다. OT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OT를 최대한 좀 빨리 해드리려고 OT로 괜히 시간을 끌면은 어렵게 시간을 내셨는데 OT로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어요. 37분 걸렸네요. 37분.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좀 식사하시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좀 편하게 들어주셨. 발음이 꼬이네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똘똘한 한치의 사례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똘똘한 한치의 사례를 얘기할 때 아크로 리버파크를 항상 얘기를 하죠. 왜냐? 자극받으시라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결심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잡으신 분이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 오신 분이 아크로 리버파크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 사시거든요. 아무튼 연락 옵니다. 규제 지역 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들이죠. 자, 아크로 리버파크 보겠습니다. 멋있게 생겼죠. 자, 이 사진은 이제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단지 정보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의 아파트입니다. 2013년도 말에 분양을 하고 2014년도 1월 달에 분양가가 13억 5천만 원이었고 피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그냥 남의 얘기다 싶어서 넘겼을 겁니다. 그죠? 누군가는 계약금 10%인 1억 3,500만 원을 들고, 여러분들 1억 3,500만 원 그 부모 찬스 쓰고 지인 찬스 쓰고 직장 대출 땡기고 내가 모았던 거 끌어모으고 어떻게 모으면은 끌어모을 수 있죠. 충분히 온 가족이 다 끌어모으면 1억 3,500만 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가 5천이니까 계약금 10%인 1억 3,500만 원에서 피 5천, 부동산 전매로 넘기는 사람한테 쏴줄 5천만 원 피 프리미엄, 총 합계 1억 8,500만 원만 있었다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아쉽지 않습니까?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채팅창에서 5번을 눌러주십시오. 5번. 이게 사실 줌 채팅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5번 5번 나왔어요. 5번 5555. 야, 아쉽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지식이 있고 방법을 알고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깡따구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마인드만 되면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분양가 전매로 1억 8,500을 누가 샀냐? 누가 샀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샀습니다. 왜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미 어떤 그런 이제 강남에 사시면서 깡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주변에 있으니까 아파트가 뭐 미분양이네, 내가 살게, 사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깡이 좋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입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깡이 좋아지셨거나, 깡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마인드가 이제 쌓여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보는지,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른 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보는 세상이 다르고 같을 것 같죠? 마인드업이 무슨 소리냐 하죠. 실제로 마인드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자본 수익이 아니라 노동 수익으로 이때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그 노동 수익이 싫어집니다. 내가 왜 노동 수익으로 그렇게 힘들게 이 사회를 살면서 발버둥을 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다 드니까 싫어지는 거죠. 싫어지면 당연히 안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자본 수익이 좋아지는 거죠. 너무 매력적인 거죠. 효율성도 높고 내가 누워있거나 자고있거나 앉아있거나 여행 가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본 수익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깨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 80%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개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안 믿기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깨닫고 나면 알게 돼요. 깨달으면 보입니다. 보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뭐 한 예로 들면 스티븐 잡스가 그 세상을 바꿨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데 본인의 어떤 그 시각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시각이 바뀌면 같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어도 생각과 마인드, 시각이 바뀌면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번 강조해봤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16년도 8월 달에 잔금을 12억 1,500만 원을 치러야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잔금을 도대체 12억 1,500만 원 어떻게 치를까? 답답한 거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잔금은요 전세로 그냥 막 메꾸면 전세 세입자분들께서 전세를 주실 거잖아요. 그 전세로 그 나머지 뭐 중도금, 잔금 대환을 시켜버리면 우선은 소유권은 내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들어가면 되겠죠. 2022년도 9월달 이번 달이죠.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KB 시세는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기준으로 삼는 시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42억 5천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 KB 시세가 보여요. KB 시세가 42억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엊그제 10억 20억 했던 것 같은데 벌써 42억 5천만 원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알면 이걸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아크릴 리버파크를 이제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계약금 10%와 프리미엄 5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잔금은 전세 세입자를 놔서 잔금을 치르면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이 두 가지를 아셨으면 이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리낌 없이 진행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좀 정리해서 보면 구입 비용이 1억 8,500만 원이었고 기타 2,800만 원이죠. 자, 기타 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세, 그 공인중개 매매 수수료, 공인중개 전세 수수료, 그리고 기타 비용들을 합하는 겁니다. 기타 비용은 매매가에서 2%를 하면은 거의 뭐 정확합니다. 1.9 몇 %가 드는데 2%를 하면 2%를 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매 비용에서 2%를 하면 기타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기타 비용이 2,800만 원이 드는 거죠. 보유 기간은 8년 8개월. 지금 뭐 2014년도 1월 달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8년 8개월을 그냥 내가 가만히 보유만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시세 상승이 28억 5천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자, 평생 벌어도 우리가 28억을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리버파크를 그냥 분양권 전매로 샀던 분들은 평생 벌 돈을 다 번 거죠. 로또를 맞은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옆에 구반포역, 신반포역, 그리고 서울 고속터미널들이 보이죠. 아크릴 리버파크가 위치한 곳입니다. 반포 일대입니다. 반포 일대 주변에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경 1km를 봤더니 반포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있죠. 아크릴 리버파크에서 걸어서 한강공원으로 가는 통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앞마당이 한강인 거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신반포역이 아파트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역이 있고, 그리고 서울 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자,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남백화점이, 명품샵이 즐비한 강남백화점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병원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현대에서 운영하는 아산병원이 있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삼성병원까지 총 5개가 우리나라의 5대 메이저 병원입니다. 메이저 병원 중에서 한 군데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아크릴 리버파크 인근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인프라,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부 모습을 좀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201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이죠. 안에 보면 이렇게 아크릴이라고 되어 있고, 아크릴은 대림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자 쭉 보면 최근에 이렇게 새 아파트 만들어진 모습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최근에는 뭐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일반화됐지만 배드민턴장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아래쪽에 있고, 놀이터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반포역이 아파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내부를 봤더니 뭐 4베이 형태로 되어 있고, 실내는 이렇습니다. 실내가 좀 굉장히 고급스럽죠. 실내 인테리어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욕실도 타일을 큼직큼직하게 쓴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시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대치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학군입니다. 학군.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2016년도에 5월달에 매매가가 14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대치 레미안 팰리스 14억 1,9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비싸네. 당시에는 비싸구나. 14억, 내가 14억을 어떻게 구해? 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학구열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았던 학부모들께서는 계약금 1억 4,190만 원을 내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1억 4,090만 원. 여러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앞뒤로 다 끌어모으면 안 끌어모아지겠습니까? 1억 4,190만 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잔금은 어떻게 하느냐?
2016년도 8월달 3개월 후에 갭 투자니까 2016년도 8월달에 잔금을 3개월 후에 잔금 12억 7,710만 원을 전세금 13억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하고도 남죠. 남은 돈으로 기타 비용 내고 해도 남죠. 그러면 외식 한번 하는 거죠. 강남의 대치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취득한 기념으로. 네, 그래서 2022년도 9월달 지금입니다. KB 시세를 봤더니 32억 원입니다. 32억 원. 내렸습니다. 내려서 32억 원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반토막 나고 폭락한다고 하죠. 집값이 폭락했더니 32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폭락한 거 맞습니까? 아크로지 루파크는 폭락해서 42억 원이고 강남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폭락해서 32억 원입니다. 뭐가 진실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죠? 자, 계약금 1억 4,190만 원만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구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금 13억 원으로 잔금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구입을 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부모님이 또는 와이프가 또는 남편이 또는 지인, 친척, 삼촌, 이모, 고모 등 이 개념이 딱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나에게 이거를 권해줬더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여전히 그 다음 기회를 보고 그 다음 기회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죠. 왜냐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80% 이상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깨기 전까지는 매번 뒷공무니만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왜 깨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인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깨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깨는 거기 때문에. 자, 구입비용 1억 4,190만 원, 기타 비용 2,838만 원만 있으면 구입을 할 수 있었죠. 1억 7천만 원 충분히 구할 수 있죠. 보유기간은 6년 4개월일 겁니다. 2016년도 5월달에 만약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6년 4개월이 지났는데 뭐 나중에 입주를 하든 뭐 팔아서 다른 데서 입주를 하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데 월세를 살아요. 굉장히 당당하죠.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도. 그래서 월세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 시세가 17억 8,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000%가 넘습니다. 뭐 1000% 하는데 부동산에서 1000%가 그냥 가능합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을 선택하면 누구나 용기를 내고 선택만 하면. 근데 그 용기를 내기가 힘들죠. 그 지식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좀 이게 어떤 단지인지 한번 보면,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1km 안에 딱 갔더니 대치동 학원가가 집 앞에 있어요. 집 앞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핫한 학원가, 가장 핫한 학군이 집 앞에 있습니다. 엄청나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자, 여기 무려 1km 인근에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더 많죠. 역시 강남은 강남입니다. 다음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물건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 군포시 강남 하니까 너무 또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좀 가까운 걸로 갖고 와봤습니다. 군포시 이편한 세상 금정 에코 센트럴. 자,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처럼 생겼죠. 2017년도 7월 달에 매매가가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4억 3,500만 원의 매매가가 사람들은 부담스럽다고 망설이던 때였죠. 계약금이 4,350만 원. 4,350만 원은 내일이라도 당장 그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죠. 어떻게든 구한다고 하면. 2017년도 10월 달에 잔금 3억 9,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전세를 4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면 돈이 남죠? 2천만 원이 남네요. 2천만 원 남은 걸로 비용 지불하고 남은 걸로 뭐 한다 했죠? 외식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죠. 아파트 구입한 기념으로. 자, 그리고 2022년도 9월달 현재 시세가 9억 4천만 원입니다. 경기도 아파트가 금리가 올라서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자, 반토막이 나서 9억 4천만 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폭락을 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4,350만 원이 있으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전세금 4억 2천만 원으로 잔금을 치르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구입 비용이 4,350만 원, 기타 비용 870만 원. 기타 비용은 전체 매매가에서 2% 한다고 했죠. 취득세, 기타 비용, 그리고 매매 복비, 전세 복비 합치면 1.9 몇 %인데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를 측정하면은 그 비용이 오버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5년 2개월. 지금까지 2017년도 7월달부터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고 하면 보유기간이 5년 2개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세 상승을 봤더니 5억 500만 원. 5억 500만 원. 앞전에 봤던 이제 17억, 막 20억, 30억 보니까 5억 500만 원이 작아 보일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5억 500만 원을 10년 동안 모으기도 힘들고 20년 동안 모으기도 힘듭니다. 노동 수익으로 해서는요. 매달 150만 원, 200만 원씩 모아도 봅시다. 매달 15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2천만 원, 10년에 2억 원. 20년 하면 한 5억 원. 20년 동안 모으면 되겠네요.
20년 동안 모을 거를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해낸 거죠. 자, 이런 기회는 또 옵니다. 여러분들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옵니다. 언제? 한 5년 후에 반드시 옵니다. 그 왜 오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회가 온다고 해도 막상 오잖아요. 그럼 못 잡아요, 절대. 그 공포와 함께 오거든요, 기회는. 왜 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리, 확신, 그게 없으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은 이제 지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그 마인드에서 깨어 있느냐. 지식과 용기에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옛말 틀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데 넘어가 볼게요. 저 멀리 화성시. 자, 제가 서울 출퇴근 가능한 곳만 얘기하다 보니까 화성시는 서울 출퇴근이 안 돼요. 화성시 병점역 효령 해링턴 플레이스를 봅시다.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반토막 났다 하는데 과연 반토막 났을까요? 자, 2019년도 10월 달에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싸죠. 2,900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자, 여러분들 아크로 리버파크, 대치레미안 팰리스, 뭐 금정역 에코센츄럴, 이름이 기네요. 금정역 에코센츄럴 모스파크. 자, 이렇게 돈이 5천만 원, 8천만 원 있으면은 어렵다고 하는데, 병점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3천만 원.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돈 없다고 구입 안 한 사람들은 핑계입니다. 지식이 없고 용기가 없었던 거죠. 2020년도 1월 달에 잔금 2억 6,100만 원인데 전세를 2억 6,500만 원 주고 메꾸면 되죠. 물론 전세금으로 잔금 메꾸고 비용을 또 내야 되는데, 비용을 낼 때는 내가 돈이 조금은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2022년도 9월 달에 KB 시세를 봤더니 6억 2천만 원입니다. 떨어져서 6억 2천만 원입니다. 떨어져서 유튜브나 또는 언론의 말을 빌리자면 폭락을 해서 6억 2천만 원입니다. 난리 난 겁니다. 자, 폭락을 해서 6억 2천만 원 됐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한번 보면, 자, 우리 계약금 2,600만 원, 전세금 2억 6,500만 원, 요 원리만 알면 구입을 할 수 있었죠. 자, 구입 비용이 2,900만 원이고 기타 비용이 580만 원, 얼마죠? 3,480만 원만 있었으면 2년 11개월입니다. 지금 지난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 전세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시세가 3억 3천만 원이 올랐어요. 폭락해서 3억 3천만 원 올랐습니다. 폭락해서. 자, 부동산 공부는 부디클래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동산 공부는 부디클래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고, 지금 7시 3분이니까 7시 10분, 7시 10분에 시작합시다.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악을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10분 쉬는 동안.